성신여고 1학년 1학기 내신 설명회 와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성북에서 성신여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에도 출강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일산 그리고 강서 지역에서 국어 논술학원 그리고 국어 전문학원에서 아이들 꾸준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신여고반 같은 경우는요, 고1 같은 경우 매주 수요일, 이제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됐고요. 6시부터 10시 타임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이외에 클리닉 시간도 아이들이랑 시간 맞춰서 정해지면 학부모님들께 공지를 하는 식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차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성신여고 내신 출제 경향, 그리고 세 번째 제 내신 수업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달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학생들이 중학교 때 A등급 잘 받아왔을 텐데, 제가 성북 지역 대표하는 중학교로 홍대부중이랑 성신여중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홍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학업 성취도 A등급 받은 비율이 25.4%, 그리고 2학기 때는 32.1%로 소폭 좀 늘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신여중 같은 경우에는 그 A등급 받은 비율이 51.2%로 중간 절반 이상이 다 A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A등급 받는 기준이 90점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절대평가죠. 제가 요 51.2%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1.2%는 뭐냐면 A등급을 아주 잘 받아온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개편되는 5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존 9등급제 기준으로는 5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학교 A등급은 평균 그 이상 그 이하의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긴장감 가지고, 그리고 고교 내신 챙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처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성신여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결과가 성북 지역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내신 수업 잘 따라오고, 그리고 수능과의 연결성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신 수업 잘 따라온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신여고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교과서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는 원래는 신사고였는데 이번에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지약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출제 범위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이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심지어는 부교재로 아예 사설, 모의고사 교재, 마더텅 교재를 아예 사설 부교재로 채택을 했을 정도예요. 24년도 1학 고1 기말고사에도 9월 학력평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년도죠. 작년도부터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시면 서답형은 0문항, 서답형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서답형 5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단답형만 나왔고요. 서논술형은 아직까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서논술형도 대비를 할 예정이고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과도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만점이에요. 만점. 성신여고 24년도 기준으로 총 학생 수가 552명, 그리고 한 학년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한 180명 정도 되는데요. 1등급 컷이 7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명 안에 들어야 만점을 받아야 이 7명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성신여고 학생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보시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점이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낮고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문제는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문제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요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시험 범위를 많게 해서 요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고요. 단순히 한 작품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 외우고 이런 걸로는 성신여고, 특히 성신여고 내신은 대비하기가 힘들 거예요. 요 특징과 관련 지어서 제 내신 수업의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을 고려하지 않은 내신 수업의 단점은요. 새로운 작품 나왔을 때 대응하지를 못해요. 새로운 작품이라고 한다면 물론 시험 범위에도 외부 작품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시험 범위에도 적혀 있지 않는 외부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범위였더라고 하더라도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잘 대응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 안 짚고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작품의 한 문장을 다 외우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양이 엄청난데 그거를 모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 한 문장 외우지 못했다면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내가 그냥 외워놓은 거 뱉어내는 게 시험이라고 박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제 사고의 틀을 닫기 때문에 추후 수능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따라서 내신 지문이라도 단순 암기로서 내신을 다가가선 안 되고요. 생각의 흐름, 논리성, 스토리텔링은 가져가야만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 정지용의 향수에 이런 시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어들을 보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가 진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지줄되는 해설피 이런 시어들이요. 왜냐하면 이 시어들은 1902년생인 정지용 시인이 썼던, 그 당시에 썼던 단어들일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단어도 잘 와닿지 않고 단어도 잘 나한테 와닿지 않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도 없는데 외워라, 관련된 표현법을 외워라 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좀 암기의 부담이 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하나의 작품 해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일단 단어 분석부터 해야죠. 단어 분석을 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요. 그림이 그려져야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내용을 파악해야 시인이 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효율적인 표현법, 특징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합해서 향수를 다시 한번 감상을 하고 기출문제, 여기서 기출문제는 내신 기출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신 기출문제 풀어보고 만약에 유사지문이 있었다면 유사지문도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중심으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정지용의 향수 시 나왔던 문제들을 싹 다 모아서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내신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어떤 방법론을 전달해주고 하나의 작품 해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내신 수업의 특징은요, 당연히 앞서 말했던 외부 지문, 문제점이었던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력, 능력 배양,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암기 부담 감소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라던가 수업 후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 카톡은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피드백, 제가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3월달 커리큘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셋째 주까지는 문법이랑 고전 시가를 나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정교육 28년도 수능이 개정되면서 문법은 정말 필수가 되었고
화작으로 빠질 거야 하면서 문법 안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정말 필수기 때문에 수능 내신 할 것 없이 필수기 때문에 문법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고전 시각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3월 학력평가도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대비해 볼 생각입니다. 3월 학력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신의 레벨을 알 수 있었던 건 한 학교 내에서였잖아요. 3월 학력평가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에서 인식된 학생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중요하고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 3월달 커리큘럼을 진행할 거라는 점,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랑 4월 첫째 주부터 내신 수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